일단 필수 15에 필수 6번을 볼게. 자, 요거네. 길이가 25cm이고 불을 붙이면 30분마다 5cm씩 짧아지는 양초가 있대. x분 후의 양초의 길이를 y라고 할 때 불을 붙인 다음 18분 후에 양초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나왔네. 일단 식을 좀 일단 써보면 y는 길이니까 얘가 이제 25에서 점점 짧아지는 거니까 빼기를 하면 되지. 그치? 시간이 지나갈수록 짧아지는 거니까 빼기 하고 그 다음 30분마다 5cm씩 짧아진대. 그럼 x가 분이니까 x에다 30을 넣었을 때 5cm를 빼는 식을 만들면 되지. 맞아? 그럼 뭐라고 쓰면 돼? 6분의 1. 응, 6분의 1x.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생각이 잘 안 나면 그냥 ax라고 써놓고, 맞아?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30분 후에 5cm가 짧아진다는 얘기니까 30분 후에는 몇 cm라는 얘기야. 처음 불을 붙이고 나서. 그러니까 처음 상태에서 불을 붙이고 나서 30분 후에는 몇 cm라는 얘기야. 20cm라는 얘기잖아. 5cm가 짧아진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그걸 우리가 30,20이라고 쓸 수 있지. 좌표를. x가 30일 때 y가 20. 그러니까 요걸 대입해서 성립하는 a 값을 찾는 거지. 그러면 20은 25-30a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30a라서 a 값은 6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 생각하기가 좀 힘들면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서 만들어야지. a를 찾아야지. 25-6분의 1x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다음 18분 후니까 x에다 얼마 대입하라는 얘기야? x에다가 18 대입하라는 얘기 아니야? 맞아? 불을 붙이고 난 후, 그러니까 붙이고 나서 18분 후니까. 그럼 18 대입하면 결국 y는 25 마이너스 얼마? 3이지. 그러니까 18분 후에는 22cm가 나오겠지. 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실전 유형 2번으로 볼게. 자, 지면에서 30m씩 그러니까 높아질 때마다 기온이 0.6도씨씩 내려간다고 한대. 지면의 기온이 18도씨이고 높이가 xm에서의 기온을 y라고 할 때 y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나왔지. 그러면은 기온이 y니까 y는 지면이라는 거는 높이가 얼마란 얘기야? 지면이라는 건 높이가 지면이라는 건 높이가 얼마야? 그러니까 x가 얼마야? x가 지면에서부터의 높이니까 지면은 그럼 x가 뭐일 때야? 0일 때 아니야? 0일 때 맞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지면의 기온이 18도였고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x가 커질수록 높이가 올라가는 거니까 온도는 어떻게 돼? 점점 내려가지. 그치? 떨어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마찬가지 마이너스라고 쓰면 되지. 맞아? 마이너스 또 이제 ax 이렇게 쓸 수 있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마찬가지 a를 바로 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또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봐야지. 30m 올라갈 때마다 0.6도씨씩 내려간대. 그럼 그냥 30m 올라갔다고 쳐보고 그럼 30m 지면에서부터 30m 높이에 있는 그쪽의 기온 그건 몇 도란 얘기야? 그러니까 지면이 18도잖아. 여기서 지면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지면이면 여기가 일단 온도가 18도잖아. 그리고 30m 위로 올라갔다 쳐봐. 30m. 이만큼 30m라고 해봐. 그럼 여기의 온도는 얼마야? 응? 얼마? 18cm. 뭐라고? 18? 아니? 너 뭐 말인지 모르냐? 아니, 이게 지면의 온도가 18도라고. 그리고 30m씩 올라갈 때마다 높아질 때마다 기온이 0.6도씩 내려간다며.
그럼 여기서 지면에서 30도 위에 있는 여기에 해당하는 저 온도가 얼마야? 몇 도란 얘기야? 17.4란 얘기지. 0.6 빼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17.4도씨란 얘기지. 이렇게. 그럼 이걸 이제 식으로 생각하면 x가 30일 때 기온 y가 17.4도씨란 얘기잖아. 맞아? 그치? 그럼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그러니까 이 직선이 이걸 지난다는 얘기니까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맞아? 그러면 17.4는 18-30a니까 요거 넘기면 마이너스 0.6이 마이너스 30a잖아. 맞아? 그러면은 뭐 약분하면 a 값은 얼마나 나와? 30분의 0.6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300분의 6이잖아. 얘가 이제 30분의 0.6은 10분의 6이지. 맞아? 그러니까 번분수 푼다고 생각하면 되지. 1분의 30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되잖아. 그럼 300분의 6이니까 약분하면 50분의 1이겠지.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식은 y는 18-50분의 1x 이렇게 나오겠지, 식. 됐냐? 이렇게 쓰면 되지.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기 좀 힘들면 그냥 바로 해야 돼. 그러니까 18도라는 건 나중에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18도라는 건 나중에 이제 끼워 넣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30m 올라갈 때마다 0.6도씨씩 내려가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관계식만 보면 그러니까 지면에 일단 18도 이거는 빼고 일단 나중에 넣는다고 생각하고 일단 버리고 그러면 y는 그냥 ax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기온이랑 이제 그러니까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달라지는 거니까 맞아? 그러니까 x에 30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0.6이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맞냐? 30m 올라갈 때마다 0.6도씩 내려간다 했으니까 맞아? 그냥 이거는 이제 그냥 x, y의 그냥 관계식 말 그대로 그냥 지면을 제외하고 지면을 생각하지 않고 지면의 온도가 18도씨였잖아.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x가 30m 올라갈 때마다 0.6도씨씩 떨어진다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0.6은 30a니까 a는 이제 똑같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50분의 1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러면 이제 지면이 18도라는 걸 생각해서 일단 그럼 지면에서부터의 그 온도를 y라고 하면 처음에 18도씨였고 맞지? 18도씨였고 지면 x가 0일 때 18도씨였고 그리고 점점 x가 커질수록 온도가 내려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51분의 x 뭐 이렇게 쓰면 되지. 뭐 이렇게 하든가. 아니 이해하냐고 말이지?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3번은 A 지점에서 4km 떨어진 B 지점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갈 건데 자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일단 떨어진 거리는 4km라고 나와있지. 오케이. 자 분속 80m의 속도로 걸을 거래. 그러면 분속 80m니까 지금 얘가 근데 전체가 지금 그 4km잖아. 맞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원하는 식도 지금 보면 미지수를 거리를 y라고 했는데 그거를 단위를 킬로미터라고 해놨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단위가 킬로미터니까 저 분속 80m를 킬로미터로 좀 바꿔줘야지. 이해되는 말이지? 그러니까 분속 1분에 80m를 간다는 얘기잖아. 맞아? 근데 이 80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사용하면 지금 얘가 y가 지금 y 킬로미터라고 거리가 y 킬로미터라고 나와 있는데 그 y를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다가 표현할 때 이 80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쓰게 되면 80km라는 걸로 바뀌기 때문에 말이 안 되지. 1분에 80km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사람이. 맞아? 이해하지? 그러니까 이것도 단위를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야. 80m를.
그럼 1분에 80m 간다는 얘기는 킬로미터로 따지면 몇 킬로미터 간다는 얘기야? 0.08, 그래서 0.08km 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걸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80m로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지? 단위를 맞춰줘야 되니까. 자, 그럼 이제 자, 이 속도로 걸을 건데 x분 후에 남은 거리를 y라고 한대. 그러니까 x분 동안 쭉 이제 걸어왔어. 여기까지 x분 걸어왔어. 그리고 나서 남은 거리는 이만큼이잖아. 이만큼이 y라는 얘기지. 맞아? 그럼 식은 이제 y는 처음에 출발하기 전에 x가 0분일 때가 이제 출발 지점에 있을 때잖아. 맞지? 그럼 그때는 당연히 4km였지. 그지? 남은 거리가. 전체 거리니까 그냥. 그지? 여기서 점점 이제 거리가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앞으로 가니까. 맞아? 그럼 마이너스 마찬가지 뭐 ax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됐어? 뭐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근데 지금은 조금 소수점 있으니까 좀 그렇네. 그러니까 지금 얘는 1분에 0.08km 가는 거니까 x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0.08km를 간 거니까 그럼 4km에서 그만큼을 빼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이해하냐 뭔 말인지? 지금은 근데 단위가 1이라서 그냥 해도 될 것 같긴 하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x가 그냥 x분이라고 해서 x에다 1 넣었을 때 0.08을 빼면 되는 거니까. 그럼 a가 그냥 얼마가 돼야 돼? 그냥 0.08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0.08x 이렇게. 그러면 x에다 1 넣었을 때 0.08 빼는 거고 2 넣었을 때 2배를 가는 거니까 0.16을 빼는 거고. 이해되면 말이지? 이게 식이겠지. 됐어? 그러니까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 얼마가 나오면 되는지를 생각을 하면 좀 쉽게 풀 수 있는 건데 앞에서 했던 것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이것도 아까처럼 하는 게 조금 힘들면 이 2번 같은 경우도 30m 올라갈 때마다 0.6도씨씩 까지잖아. 이렇게. 맞아? 그러니까 이 온도가 내려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게 1m 올라갈 때마다 몇 도씨씩 까진다고 생각하면 돼? 30분의 그래. 이걸 30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그지? 얘 30 나눠서 1 된 거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 30을 나눠주면 되잖아. 똑같이. 이해돼? 그럼 그 계산한 게 아까 50분의 1이었잖아.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 A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편하게 하겠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6번. 얘도 한번 뭐 비슷하게 생각해볼게. 자, 1국기가 5km 단축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서 분속 200m. 얘도 비슷하게 단위가 좀 다르니까 단위를 맞춰줘야지. 분속 200m라는 건 1분에 200m를 간다는 얘기고, 그러면 요거를 킬로미터로 바꿔주면 뭐가 되는 거야? 1분에 0.2km를 간다라는 얘기잖아. 맞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출발한 지 x분 후에 1국기의 위치에서 결승점까지의 거리를 ykm라고 한대. 그러니까 방금 했던 거랑 똑같지? 출발점을 여기가 출발점이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도착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얘가 출발을 하고 x분 후에, 그러니까 x분이면 뭐 이 정도 왔다고 생각하면 남은 거리 이만큼이 또 ykm라는 얘기잖아. 이만큼. 맞아? x분 동안 이만큼 걸어왔고 그 다음에 남은 게 ykm잖아. 이게 지금 똑같은 얘기지. 맞아? 이해하지? 그러면 y는 뭐라고 쓰면 돼? 총 몇 킬로야 지금? 5km 달리는 거니까 5에서 당연히 남은 거리는 점점 줄어들겠지. 얘가 달리고 있으니까. 그지? 그러면은 1분에 0.2km씩 빠지니까 0.2x 이렇게 쓰면 되지. 됐어? 이해돼? 되지?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지금 여기서도 여기 근데 문제에서 이제 y는 ax 플러스 b의 꼴로 나타내라 했으니까 웬만하면 이제 저 형태로 그냥 써주는 게 좋아. 사실 이것도 틀린 건 아니거든. 근데 이제 x를 먼저 지금 쓰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꼬투리 안 잡히려면 이렇게 쓰는 게 맞겠지. 그래서 그 다음 9번
지면에서부터 높이가 1km씩 높아질 때마다 기온은 6.5도씨씩 내려간다고 한대.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네. 자, 어느 날 지면에서의 기온이 5도래. 그치? 5도. 지금 지면이 5도라고 나왔어. 그리고 지면에서부터 높이가 4km인 곳에서의 기온을 구하시오. 라고 나왔어. 그러면 이것도 식을 세워서 해도 되고, 그냥 해도 되는데, 식을 세운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 지면에서부터 그냥 온도를, x에 따른 온도를 y라고 하면, y도씨라고 하면, 지면의 온도가 일단 5도씨였고, 맞지? 그리고 위로 올라갈 때마다 당연히 온도는 내려가는 거지. 맞아? 이해하지? 그렇지. 그러면 마이너스, 얘는 1kg씩 높아질 때마다 6.5도씩 내려간다며. 그럼 뭐라고 쓰면 돼요, 그냥? x가 지금, x를 그냥 높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x 킬로미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단위를. 그냥. 맞아? 그럼 뭐라고 쓰면 돼? 1kg씩 높아질 때마다 6.5도씩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그냥 6.5x 쓰면 되지. 맞아? 그럼 지면에서부터 1km까지 위로 올라갔을 때 계산하면 마이너스 1.5도가 나온다는 얘기지. 이해하냐고 말이지?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건 지면에서부터 높이가 4km인 곳에서의 기온을 구하래. 그럼 x에다 뭐 대입하면 돼? 4를 넣으면 되겠지, 그냥. 4. 그럼 4 넣으면 y는 5 빼기 4, 5, 20에다 4, 6, 24면은 26인가? 26도네. 그럼 빼면은 y는 마이너스 21도 이렇게 나오겠지. 됐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식을 만들어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돼. 1km씩 올라갈 때마다 6.5도cc 까지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4km일 때잖아. 그지? 지면에서부터 4km. 그럼 여기다가 몇 배 한 거야? 여기다 몇 배 한 거야? 4배 한 거지, 4배. 곱하기 4를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마찬가지 이것도 4배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4배를 하면 마이너스 26이 나오니까. 맞아? 마이너스 26도c가 나오잖아. 아니? 맞지? 근데 원래 지면의 기온이 5도였으니까 5도에서 26도를 빼서 마이너스 21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 다음에 10번. 자, 이거는 이제 그래프로 나와 있는 건데, 자, 다음 그래프는 길이가 30cm인 양초에 볼을 붙인 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은 양초의 길이를 나타낸 거래. 당연히 점점 짧아지지. 자, x시간 후에 남은 양초의 길이를 ycm라고 할 때, 불을 붙이고 2.5시간 후 남은 양초의 길이를 구하래. 근데 지금 얘는 그래프를 같이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처음 길이가 얼마나 얘기야? 처음 길이? 이 양초의 처음 길이. 30cm지, 처음 길이는. 맞지? 그리고, 지금 이 양초가 다 탄 시간이 몇 시간이야? 몇 시간 후에 이 양초가 다 없어지냐? 다 타서? 5시간이지. 저기 5가 써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5,0이잖아. 좌표로 따지면. 맞지? 그러니까 5시간 후에 길이가 0이 된다는 얘기니까 다 탔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5시간이 지나면 이제 요건 다 탄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시간이 x고 길이를 y라고 하니까 y는 처음 길이 30에서 5시간이 지났을 때 길이가 없는 거잖아. 0이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쓰면 될 것 같아? x에다가 5를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6x라고 쓰면 되지. 맞아? 6, 5, 3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x에다가 5를 대입했을 때 이제 길이가 없어야 되니까, 맞지? 0이 돼야 되니까 6x가 되면 되겠지. 요거지 뭐. 식은 됐어?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 그래프를 보고 저기 30이라고 써 있는 거를 순서상으로 표현하면 0,30이라 쓸 수 있지 않나? 맞아? 처음 시간이 0일 때 처음 길이는 30이니까. 그 다음은 저기 밑에는 5,0이라고 쓸 수 있고,
그럼 결국 우리가 이 두 점을 지나는 1차 함수의 식을 만드는 거니까 요거 구할 수 있잖아. 이건 앞에서 했을 거 아니야. 기울기 먼저 구해야지. 기울기 얼마야? 뭐 5에서 0 뺀 거 5-0분의 0-30이잖아. 맞아? 얼만데? 마이너스 6이지, 그지? 기울기 마이너스 6에다가 그 다음 0,30은 뭐야? 뭘 얘기하는 거야 이게? y절편이잖아. 그럼 그냥 식을 y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30을 쓰면 되니까 똑같은 식이지.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그래서 뭐 여기다 우리 근데 찾고 있는 게 2.5시간 후에 남은 양초의 길이니까 y는 x 대신에 2.5, 그러니까 2분의 5를 대입하라는 얘기지. 2분의 5 대입하면 약분해서 3에다가 3 곱하기 5니까 15잖아. 그럼 30에서 15 빼면 얼마인데? 15. 그러니까 2.5시간 후에 양초의 길이는 15cm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됐냐? 그치? 그 다음 13번. 야, 이게 끝이냐, 근데? 요게? 요 뒤에 또 있냐? 회차가? 네. 아, 또 있어? 아, 그래? 끝이 아니네? 마지막. 오케이. 자, 자동차의 연비라는 거는 1리터의 연료로 달릴 수 있는 거리를 얘기를 한대. 근데 얘가 지금 연비가 16km인 자동차가 그러니까 1리터를 가지고 16km로 갈 수 있다는 얘기지. 맞지? 이때 30리터의 연료로 서울을 출발해서 대전까지 153.6을 달렸을 때 남은 연료의 양을 구하래. 맞지? 그럼 이것도 식을 일단 남은 연료의 양.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건 미지수를 좀 설정을 해야지. 남은 연료의 양을 30, 아까 y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가 달린 거리를 x라고 하면 x랑 y의 관계식을 만들 수 있는데, 일단 y는 처음에 30리터 있었지. 맞아? 그리고 달릴 때마다 이제 연료는 사용을 하는 거니까, 맞지? 그러면 1리터로 16km로 갈 수 있다며. 맞아? 그리고 x가 이제 거리잖아. 맞냐? 그러면 생각해볼게. 1리터를 가지고 16km를 갈 수 있다. 근데 우리는 x에다가 얼마를 넣었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x에다가 16을 넣었을 때, 그러니까 16km를 달렸다는 얘기니까 x에다 16을 넣었을 때 1리터가 빠져야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30리터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딱 16km만 달렸어. 그럼 1리터만 빠지는 거지. 남은 건 29리터가 돼야 되잖아. 맞아? 이해하지? 뭐 그런 건데. 근데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서 써도 되고, 그게 잘 안 되면 마찬가지. 이거를 그러니까 16kg를 이제 1kg당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1kg. 그러니까 x에다 1을 대입했을 때 얼마가 빠지는지를 생각하는 거지. 몇 리터가 빠지는지.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온다는 거는 16분의 1을 곱한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럼 얘도 어떻게 돼? 이렇게 올 때? 16분의 1을 곱해야 되니까 16분의 1리터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맞아? 그러면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 16분의 1리터가 빠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16분의 1x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 아니야. 이해하냐고 말이지. 그치? 물론 여기서 바로 생각할 수 있으면 그냥 하면 돼.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는 x에다 1 넣었을 때 생각하는 게 편하니까 그냥 x에다 1 넣었을 때는 그냥 바로 이것만 쓰면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바꿔서 해도 되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는 뭘 했냐면 153.6km를 달렸대. 그럼 x에다가 153.6을 대입했을 때 y가 얼마인지를 찾으라는 얘기잖아. 남은 연료의 양이 얼마인지 찾으라 했으니까. 그럼 y는 30-16분의 1 곱하기 153.6이지. 요걸 계산하면 되지. 그러면 일단 약분을 좀 해볼까? 약분하면 뭐 나오냐? 16으로 되냐 근데 이게? 안 되냐? (144) 144에서 빼면
9.6이니까 9.6이면은 6이네. 66, 36에다가 그러네. 맞네. 그러니까 얘는 6 맞지? 맞지. 9.6이네. 9.6이네. 맞지? 계산하면 9.6 나오네. 그럼 9.6 빼면은 얼마야? 20.4인가? 뭘 나오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남은 연료의 양은 20.4L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됐냐? 그치? 그 다음에 14번. 자, 이거 같은 내용이지. 40L의 석유가 들어있는 기름통에 연결된 석유 난로가 있는데 이 난로는 5분마다 0.3L씩 연소를 한대. 불을 붙인 X분 후에 기름의 양을 Y라고 할 때 관계식을 구하고, 그리고 2시간 30분이 지난 후에 몇 리터가 남았는지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난로를 켜고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석유가 4리터 남는지를 구하라. 뭐 이렇게 나와있지. 일단 순서대로 그냥 해보면, 일단 처음에 몇 리터 있었어? 처음에 40리터 있었지. 맞지? 자, 여기서 이제 5분마다 0.3리터씩 연소를 한대.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5분에 0.3리터씩 없어지는 거니까 얘를 1분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게 좀 쉽겠지. 맞아? 1분으로 바꾸면 얘는 얼마야? 1분당 얘 지금 이렇게 했을 때 5분의 1 곱한 거니까, 그러니까 5로 나눈 거잖아. 그럼 얘도 똑같이 5분의 1 곱하면 되지. 50분의 3인가? 그지? 50분의 3이면 0.06이네. 맞지? 0.06 이렇게 나오겠지. 0.06L. 그러니까 1분에 0.06L씩 사용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0.06x 이렇게 쓰면 되지. x에다 1 넣었을 때 0.06L 빠지면 되니까. 됐어? 그럼 식은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2시간 30분이 지난 후에 몇 리터 남는지 구하래. 근데 지금 우리가 x라는 거는 분이잖아. 분. 맞아? x 분이잖아. 그러니까 저 단위가 분이니까 저 2시간 30분을 분으로 만들어야지. 몇 분이야? 150분이지, 그지? 그러니까 x에다가 150 대입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게 1번. 그 다음 2번은 이제 x에다 150을 대입하면 40 마이너스 100분의 6 곱하기 150이잖아. 그럼 약분하면 얼마 이거? 00 까고 5, 20에다가 5, 3, 15에다가 2, 3, 3, 3, 9네. 그러니까 9리터가 없어지는 거니까 31리터가 남겠네. 그래서 2번은 31리터가 답일 거고. 그 다음 3번. 3번은 이 난로를 켜고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석유가 4리터가 남는지를 찾으래.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다 대입하는 거야? 자, 위에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2시간 30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x가 150일 때 y 값을 찾는 거지. 그치? x 값이 150일 때 y 값 찾는 거잖아. 이번엔 거꾸로 y가 4리터일 때, 4리터 남았을 때, 그때 x가 얼마인지를 찾는 거잖아. 맞지? 그럼 y에다 4를 대입하고 x를 찾는 거지. 그럼 4는 40-0.06x니까 넘겨주면 마이너스 36은 마이너스 0.06x가 될 거고,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꾸고 66 까면은 6이잖아. 그럼 100분의 1이니까 넘기면 600 나오네. 600. x가 600이래. 600분이니까 600분은 몇 시간이야? 600분. 10시간? 10시간이겠지. 그래서 3번의 답은 10시간이 나되겠지. 됐어? 그 다음에 15번. 자, 물통 두 개가 있는데 가하고 나라는 물통이 있대. 자, 여기에 물이 각각 12,000리터랑 30,000리터 이렇게 들어있대. 두 물통 가, 나의 수도꼭지를 틀면 각각 5분 동안 5,000리터랑 2,500리터의 물이 일정하게 물통에 채워진대. 오케이. 동시에 수도꼭지를 튼 지 X분 후에 물통에 있는 물의 양을 Y리터라고 할 때 동시에 수도꼭지를 튼 지 몇 분 후에 두 물통에 있는 물의 양이 같아지는지를 구하라. 이렇게 하네. 그러면 일단 가라는 물통이 있어. 가. 여기에 일단 들어있는 물이 있지. 12,000리터가. 맞아?
그리고 나라는 물통도 마찬가지. 이미 들어있는 물의 양이 있어. 3만 리터. 오케이. 그리고 얘 같은 경우 간은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5분 동안 간은 5분에 5,000리터를 채울 수 있대. 오케이? 그럼 결국 얘는 1분에 몇 리터를 채운다는 얘기야? 그렇지. 1분에 1,000리터를 채운다는 얘기지. 맞지?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5분에 2,500리터를 채운다 했으니까 그럼 얘는 1분에 몇 리터? 그렇지. 500리터를 채운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추가로 물을 채울 때는 얘가 더 빠르지. 그치? 같은 시간, 똑같은 1분이어도 얘 거의 2배잖아. 1,000리터니까. 그치? 완전 그냥 2배네. 그러니까 지금 원래 들어있는 건 얘가 더 많긴 한데 더 빨리 차는 건 얘가 더 빨리 차니까 그러면 둘이 같아지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물의 양이 같아지.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더 많긴 하지만 똑같이 물 틀어놓고 기다리고 있을 때 얘가 좀 더 빨리 차니까 얘가 좀 빨리 가다가 이제 얘랑 같이 이제 같아지는 순간이 있겠지. 그치? 그게 이제 언젠지를 지금 찾아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치? 자, 그러면, 오케이. 얘 같은 경우는 얘를 식으로 만들면 일단, 여기에 이 물통에 채워지는 그 물의 양을 Y라고 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2,000리터가 있었고 거기다가 1분에 1,000리터씩 늘어나는 거니까 1000X라고 쓰면 되지. 맞아? 그치?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여기에 차 있는 물통, 그러니까 물의 양을 Y라고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3만 리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1분에 500리터씩 늘어나니까 500X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건 이 Y가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고 마찬가지 이 Y는 여기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잖아. 이 둘이 같아질 때를 찾는 거지. 같아지는 게 몇 분 후인지 찾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얘랑 같다는 건 결국 얘랑 같을 때 X값 찾아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랑 같을 때 X값 그걸 찾아는 얘기야. 그러면 12,000 더하기 1000X가 3만 더하기 500X 요 두 놈이 같을 때 X값. 그럼 이거 그냥 1차 방정식 푸는 거니까 500X 이항하고 12,000 이항하면 1000에서 500 빼는 거니까 500X 남을 거고 그 다음 3만에서 12,000 빼면 얼마야? 3만에서 12,000 빼면 18,000이지. 그치? 여기서 0 두 개 없앨 수 있고 그다음 5를 나눠주면 X는 5, 35에다가 5, 6, 30 이렇게 나오네. 맞지? 그러니까 36분 후에는 두 물통의 물이 똑같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되냐? 되지? 그 다음 16번. 자, 이거 아까랑 그냥 똑같네. 똑같은 거 아니야? 완전히 똑같은데? 4kg에 80 똑같잖아. 맞지? 패스. 넘어갈게. 이거 똑같은 거니까 넘어가 되지. 그 다음에 17 똑같네? 패스. 아까 했던 거랑 완전히 똑같지? 0,30이랑 5,0 똑같네. 아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식에서 양초의 길이가 6cm가 되는데 걸린 시간 거꾸로 이번에 Y값이 주어지고 X값 찾는 거잖아. 맞아? 해줘? 아니 아까랑 똑같잖아. 식 아까랑 똑같이 하면 Y는 30-6X 이렇게 나오고 Y가 식 아까랑 똑같잖아. 이렇게 나오겠지. 이때 우리는 이번에 양초의 길이가 6cm가 될 때 걸린 시간이니까 Y에다 6 넣고 X값 찾는 거잖아. 맞지? 그럼 뭐 이건 뭐 6은 30-6X니까 30 넘기면 마이너스 24는 마이너스 6X X는 4겠지. 그치? 그러니까 4시간 후 4시간 후에 6cm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 다음에 18번 자,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점 P가 B를 출발해서 변 BC를 따라 꼭지점 C까지 3초에 5cm씩 움직인대. 그러니까 지금 P가 여기에 있던 놈인데 출발해서 이렇게 쭉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가고 있는 과정을 지금 여기 그림으로 그린 거야. 지금 가고 있는 도중에 사진을 딱 찍어 그냥 보여준 거야. 그냥 이해하지? 근데 3초에 5cm씩 간대. 그러니까 3초에 5cm씩 간다는 거는 1초에는 몇 cm씩 간다는 얘기야?
1초에 3분의 5지 3분의 1 곱한 거 아니야? 이렇게? 3초에다 3분의 1 곱하면 1초잖아. 똑같이 얘도 3분의 1 곱해야지. 그러면 3분의 5라는 얘기지. 3분의 5cm. 그러니까 1초에 3분의 5cm 간다는 얘기야. 자, 이때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건 삼각형 APC의 넓이가 56이 되는 것은 P가 B를 출발한 지 몇 초인지 구하래. 그러면 일단 삼각형 APC라는 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미지수를 설정해야 되는데 미지수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면 넓이 있지, 넓이. 그러니까 삼각형 APC의 넓이를 얘를 y라고 할게, y. 그리고 시간을 x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이 넓이가 조금씩 변하니까 요렇게 한번 놔볼게. 그러면 APC의 넓이를 구하려면 y를 구하려면 일단 그러니까 일단 대충 써보면 일단 선분으로 표현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선분 밑변이 선분 PC 그 다음 높이는 선분 AB인데 그 정확히 10이라고 알고 있지. 맞아? 이 삼각형의 높이는 10이잖아. 이만큼이. 그치? 그럼 계산하면 결국 6 선분 PC가 나오는데, 그럼 이제 이 PC를 X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돼. 자, 어떻게 할 거냐면, P가 B에서 출발했지, 그치? P가 B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C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 그럼 선분 BP 있지, BP. 얘를 X에 관한 식으로 어떻게 넣으면 되냐? 1초에 3분의 5씩 한다며. 그럼 뭐라고 쓰면 돼? 1초에 3분의 5씩 한대. 그럼 선분 BP를 뭐라 쓰면 돼? 3분의 5x를 쓰면 되지. 맞아? P가 B에서 출발해서 여기서 출발해서 1초가 지났을 때는 3분의 5cm씩 오고 3분의 5cm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1초가 또 지나면 또 3분의 5씩 이렇게 오겠지. 그러니까 3분의 5만큼 또 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x초가 지난 후에는 그만큼의 길이가 3분의 5x라고 할 수 있지. 됐지? 근데 우리가 찾고 있는 건 PC의 길이기 때문에 그럼 이걸 PC로 표현하면 뭐라고 쓸 수 있냐? 그러니까 BP의 길이가 3분의 5x잖아. 여기가 3분의 5x. 그러면은 PC의 길이 이만큼의 길이를 뭐라고 쓰면 돼? 그치? 16 마이너스 3분의 그치? 5x 이렇게 쓰면 되지. 맞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16 마이너스 3분의 5x 이렇게. 그럼 요거는 이제 6 곱하기 16 마이너스 3분의 5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이게 이제 y지. 그래서 식은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6을 이제 전개를 해서 정리만 좀 해주면 6 곱하면 96 마이너스 곱하면 10x 이렇게 나오겠네. 맞냐? 맞네. 10x. 됐지? 그럼 요게 이제 x, y의 관계식이 될 거고. 근데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건 넓이가 얼마일 때야? 56일 때. 그러니까 넓이가 y니까 y에다 56을 대입했을 때 그 x값을 찾으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이거 넘겨주면 마이너스 40. 요 놈이 마이너스 10x가 되니까 x값은 얼마? 4가 나오지. 4. 그러니까 4초 후에 넓이가 56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됐냐? 그치? 그 다음에 19번 19번은 휴대전화의 요금제는 기본 요금이 13,000원이고 10초당 통화료가 25원이래. 자, 이것도 마찬가지. 10초당 통화료가 25원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1초당 통화료는 뭐야? 얼마야? 10분의 25. 그러니까 10분의 25는 얼마야? 2분의 5인가? 2분의 5원. 그러니까 2.5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맞지? 2분의 5원. 자, 그랬을 때 이제 11월 달에 휴대전화 청구 요금이 31,000원이었대. 이때 통화한 시간이 몇 분인지를 구하래. 그리고 통화료 이외의 사용 요금은 없었다고 한대. 그러면 통화 요금을 y라고 청구된 요금을 이제 그러니까 청구된 요금이 y고 그 다음에 통화 시간이 x분이니까 기본 요금 일단 13,000원 있지. 13,000원은 깔려 있고 이 상태에서 통화를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금액이 이제 좀 올라가고 그러니까 좀 더 늘어나고 하잖아. 그러니까 2분의 5x 요거 그대로 쓰면 되지.
1초 통화했을 때 2분의 5원이 추가가 된다며. 맞아? 근데 초로 하는 게 아니고 분으로 해야 아, 분이네? 아씨, 그러네. 쉣. 분이네? 그러면은, 분이니까 60초로 가야겠네, 60초. 맞지? 그럼 60초니까 뭐야? 60초일 땐 얼마? 여기서 하지 말고. 그러면, 야, 분이면은 1분이 60초니까, 그냥 여기서 바로 가면 되겠다. 10초일 때 25원이라며. 맞아? 그러면 60초일 때는 얼마인데? 여기다 6 곱하면 되잖아, 이번에. 150원. 이렇게 하면 150원. 그러네. 그럼 여기 150x라고 쓰는 게 맞네. 이렇게. 60초가 1분이니까. 맞지? 우리가 지금 x분이라고 나왔네. 오케이. 이렇게 세우면 되고. 그 다음에 청구된 요금이 31,000원이래. 그러니까 y가 요금이니까 여기다가 31,000을 대입했을 때 x값 찾으라는 얘기지. 13,000 플러스 150x. 그럼 이거 넘기면 얼마야? 13,000 빼면 31,000에서 13,000 빼면 31 빼기 13이잖아. 얼만데? 18,000이지. 31 빼기 13이면 18이니까 18,000. 18,000이 150x래. 그러면은 0 하나씩 없애고 그 다음 15 나눠주면 되지. What the shit. 3 나누면 얼마냐? 3 나누면 600 나오나? 그치? 그리고 5 또 까면 120 나오네. 그치? x. 그러니까 120분 통화를 했다는 얘기지. 11월 달에. 그러니까 2시간이네. 2시간. 2시간 통화했네. 되냐? 그치? 그다음에 20번은 요건 됐어. 하지마. 요건 너네 수준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요건 하지마. 일단 이거 하지마. 요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너네가 또 지금 너네가 1차 함수를 하고 있잖아. 맞아?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또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또 하거든. 그래서 거기서 좀 뭔가 좀 심화적으로 좀 더 배우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좀 배우고 나서 이걸 풀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풀 수는 있어. 근데 되게 좀 심화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단순히 너네가 개념으로 1차 함수 배운 것만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조금 더 활용을 말 그대로 활용을 좀 해야 돼. 그러니까 되게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요건 지금 너네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솔직히. 그래서 요거는 하지 마.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16회 한번 보자. 자, 16회를 보면 여기는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그래프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그래프라는 건 뭐냐면 그래프라는 게 원래 이제 그림을 얘기하는 건데 그치? 그 x축이랑 y축을 그려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는 거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는 건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형태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런 걸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하잖아. 앞에서 연립방정식 했을 때 나왔던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잖아. 맞지? 근데 이게 이제 1차 방정식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이걸 이제 여기서 이제 x랑 마이너스 1을 반대로 이항을 하면 그러니까 y만 냅두고 나머지를 다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뭐가 나와?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1차 함수라고 얘기하지. 1차 함수가 나온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너네가 앞에서 배웠던 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실제로는 1차 함수랑 똑같은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표현이 조금 다를 뿐이야. 표현만 좀 다른 거고 얘랑은 사실 같은 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표현만 좀 다른 거야. 그래서 이렇게 y는 형태로 나타내는 걸 1차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나타냈을 때 요걸 1차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름이 좀 다른 거지. 그러니까 너네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별명 같은 거 있잖아. 너네 각자의 별명이 있잖아.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불리는 이름이 있잖아. 그냥 너네 이름 말고 별명이 좀 있지 않아? 너네 없냐? 보통 초등학교 때는 많이 막 이름 같은 걸 가지고 이제 좀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내 이름이 유정석이잖아. 알고 있냐 내 이름은? 그러면 뭐 보통 이제 뭐 수학의 정석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정숙이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막 뭐 그런 거 없어 있네? 없어? 진짜? 너도 없어? 없어 이런 거? 별명? 선생님 옛날에 선생님 중학교 때 별명은 사실 이런 것보다 선생님 별명이 새였어 새. 내 별명은 새야 새. 그 날라다니는 새. 그게 내 별명이었어 옛날에. 그래서 새가 들어간 그런 이름들은 다 내 별명이었어. 짭새도 내 별명이었고 그냥 뭐 이건 좀 욕인데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애들이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시입새라고 이렇게 뭐 되게 아무튼 새가 들어가는 뭐 그런 뭐 시조새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새가 들어가는 별명은 다 내 거였어. 왜냐면 이게 그 선생님이 새가슴이거든. 새가슴이 뭔지 아냐 혹시? 모르냐? 너네 새들을 잘 보면 별 얘기나 새들을 보면 새가 이제 날아다니잖아. 날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바람의 저항을 좀 덜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람의 저항을 덜 받아야 잘 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새를 이제 위에서 이렇게 만약에 새가 내 손 앞에 있어. 얘를 위에서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얘 이쪽 앞에 가슴이 되게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바람의 저항을 덜 받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바람이 이쪽에도 이렇게 분다고 했을 때 요게 지금 저항을 다 받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아? 근데 이렇게 생겼으면 바람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새 나가잖아 이렇게. 그럼 바람이 저항을 좀 덜 받겠지 얘보다. 이해하면 말이지? 그런 게 새가슴이거든. 근데 나는 이제 이렇게 뼈가 여기 뼈가 있잖아. 이쪽 뼈가 있잖아. 이 뼈에서 가운데가 좀 튀어나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운데가 좀 튀어나온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짜 새 가슴처럼 말 그대로 이제 그 가운데 뼈가 좀 튀어나왔어. 보통 평평하잖아 뼈가. 그잖아. 원래 이제 가운데 여기 가슴 뼈는 원래 평평하잖아. 근데 난 가운데가 좀 튀어나와 있다.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하냐 지금?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새라는 별명이 내가 붙어갖고, 그러니까 새가 들어가는 이름은 다 내 별명이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별명이라고 생각하면 돼. 별명.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1차 함수가 되는 거고, 얘를 이제 다 이항해서 는 0꼴로 표현하면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이해하냐 뭔 말인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지금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용어는 사실 지금 잘 뭐 쓰긴 하지만 뭐 그렇게 잘 쓰는 편은 아니고, 일단 지금 요거는 우리가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이제 1차 함수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지금 이제 나와 있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그래프라는 건 결국 이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야. 1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그림을 그려보면. 그러니까 그림 그리면 이걸 이렇게 생긴 거 뭐라 그래? 기울기. 아니, 그건 이제 기울어진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이 도형을 뭐라 그래? 이 도형. 직선이라 직선. 맞아? 그러니까 직선처럼 생겼잖아. 직선처럼 생긴 게 아니라 직선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그래프는 1차 함수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결국 얘도 이제 직선의 그래프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자, 이걸로 예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거의 그래프를 그릴 때, 원래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1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보통 x절편이랑 y절편을 구한 다음에 그 두 개를 연결을 해서 그림을 그리잖아. 맞아? 얘 같은 경우 보면 1차 함수의 그래프 그 x절편, y절편이 둘 다 1이니까 얘 1이고 얘도 1이라서 요거 두 개를 이어주면 대충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건데, 이렇게 많이 그리잖아. 맞아? 근데 이것도 사실 정확하게 그리려면, 이런 거. 그러니까 요거는 1차 함수식으로 놓은 거고, 이게
x값이 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 그림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만약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x값을, 이 그래프에서 x값을 내가 0하고 1하고 2 이렇게 3개만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3개만. 그럼 이렇게 3개 있을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x가 될 수 있는 값이 딱 3개밖에 없잖아. 그러면 딱 3점만 찍는 거야. x가 0일 때 얼마야? y값이? x가 0일 때 y값 얼마야? x가 0일 때 y값 얼마야? 1이잖아, 1. 그치? 그러면 1. 그 다음 x가 1일 때 y값은 얼마야? 여기 하나 찍고, 그 다음에 x가 1일 때 y값은 0이잖아. 여기 하나 찍고, 그 다음 x가 2일 때 y값은 여기다 2 넣으면 y값 뭐 나와? 마이너스 1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찍고 이렇게 찍는 거지. 그러니까 x값이 딱 3개가 나오면 점 3개만 찍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야. 오케이? 이게 그래프. 이해하지? 근데 만약에 똑같은 그래프에서 이번엔 x값이 0, 1, 2로 나오는 게 아니라 x값을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어. 이거는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 아니야. 여기는 당연히 0하고 2 사이의 그 정수 0, 1, 2, 3개만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나오면은 0하고 2 사이의 모든 숫자는 다 가능한 거야. 예를 들어서 0.1도 되는 거고 0.2도 되는 거고 다 되는 거야. 이해하지? 그러면 이때는 요 사이의 숫자가 몇 개가 있어? 0하고 2 사이의 숫자가 몇 개야? 몇 개? 얘는 딱 3개잖아. 그치? 숫자 0, 1, 2, 3개잖아. 그럼 얘는 몇 개인데? 요 사이에 무수히 많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지금 얘 3개니까 점 3개를 찍었었잖아. 그럼 얘 무수히 많으니까 점을 몇 개를 찍겠어? 당연히 무수히 많게 찍겠지. 맞아? 그럼 그 무수히 많은 점을 다 연결을 하면 뭐가 나와? 이렇게 직선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1일 때 0, 그 다음 0일 때 1이고 그 다음에 여기일 때 마이너스 1이고 2일 때 이렇게. 이해하냐? 그러니까 이게 너네가 알고 있는 그 직선. 그 직선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x값에 따라 다른 거야. 요 그래프를 그릴 때 x값이 이렇게 셀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딱 요 개수만큼만 점을 찍어주면 되는 거고 그 좌표에 점을 찍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범위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모든 수라고 그러니까 x값이 뭐 여기 사이에 있는 모든 수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렇게 이제 점을 무수히 많이 찍다 보니까 그걸 쭉 연결을 할 수 있잖아요. 그치? 점을 무수히 많이 찍으면 그게 다 연결되니까 이런 식으로 직선의 식이 나오는 거지. 직선의 그래프가. 돼서? 그러니까 이건 x값에 따라 좀 다른 거야. x값이 이제 셀 수 있으면 그 셀 수 있는 만큼 찍어주면 되는 거고 셀 수 없이 나오면 무수히 많다는 게 셀 수 없다는 거잖아. 그렇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직선의 그래프로 그려주면 되는 거고. 이해하지? 요게 이제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돼.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그래프. 그러니까 너네가 알고 있는 1차 함수, 1차 함수. 근데 이제 x값에 따라 조금씩 그려지는 게 달라지는 거지. 됐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지금 얘는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네. x 플러스 y는 4라는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릴 때 x값의 범위가 자연수면 x, y가 자연수면 이렇게 딱 3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3개만 찍은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수 x, y 값이 그 범위가 수 전체일 때는 그냥 이렇게 쭉 다 연결을 하는 거지. 무수히 많으니까. 됐어? 그래서 이런 걸 그래프라고 얘기를 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네. 여기서 얘기는 하네.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써있지? x, y 값의 범위가 수 전체일 때 요 1차 방정식의 해는 무수히 많고 이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면 직선이 된대. 그때 이제 이 1차 방정식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한다라고 하지.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1차 함수로 표현하는 거는 y는 뭐 x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런 형태는 우리가 1차 함수라고 부르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직선 그러니까 방정식 형태로 는 0의 형태로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하지? 그치? 그러니까 같은 놈이라고 생각하면 돼. 똑같은 놈이야. 그래서 1차 함수랑 1차 방정식의 관계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여기서 지금 이런 형태를 뭐라고 부른다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고. 그리고 얘를 이제 그래프로 이제 그림을 그렸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직선이 나올 거고,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직선이 나온다는 거는 이렇게 이제 그 저 점 3개 셀 수 있게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수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지? 이렇게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직선의 그래프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걸 함수의 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1차 함수로 표현하면 y는으로 정리를 하는 거니까 얘를 y는으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겠지.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건 1차 함수, 얘는 직선의 방정식.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됐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은 놈이야, 그냥 같은 놈. 됐지? 오케이. 그래서 너네가 여기서 이제 요런 내용을 앞에서 배웠었잖아. 그러니까 앞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는 3이다라는 직선이, 그러니까 요거랑, 요런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랑, 그 다음에, 뭐 2x 플러스 y는 5. 자, 요 두 개. 자, 그러니까 이런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라는 걸 앞에서 배웠잖아. 맞지? 연립 1차 방정식이라는 걸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배울 때 내용은 뭐였냐면, 그냥 이거랑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x, y의 그 순서쌍을 찾는 거였지. 맞아? 이거 연립하라는 얘기는 이거랑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x, y의 순서쌍. 그걸 찾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이거 뭐 하냐? 이거 보통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 이거를 잠깐 이렇게 해볼까? 아니야, 이거 말고. 풀어볼까? 오케이. 그럼 요거 계산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요거 연립 방정식 풀라고 하면 어떻게 해? 그지? 없애주잖아. 미지수를 없애주잖아. 그지? 하나를. 그래서 뭐 밑에 거에서 위에 거를 뺀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가간법이나 대입법 이런 걸 이용하잖아. 그지? 그럼 뺀다고 하면 얼마야? x 값은 얼마 나와? 6 나오지. x가 6이면 y 값은 얼마인데?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지. 여기다 대입하면 넘기면 이제 마이너스 3이니까. 그래서 이거에 우리가 해를 6,-3 이렇게 표현하거나 순서쌍으로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x가 6일 때 y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우리가 해를 구하는 작업을 했었잖아. 앞에서 연립 방정식 풀 때. 맞아?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활용도 막 문제 풀고 많이 했었잖아. 그지?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요 위에 있는 요 식을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지. 맞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방금 배웠잖아. 요런 식의 형태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한다고. 여기서 이제 3만 이항시키면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맞지? 그리고 요것도 직선의 방정식이지. 맞지? 밑에 것도 마찬가지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그럼 결국 요 직선의 방정식과 이 직선의 방정식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 y 값을 찾는 게 연립 방정식을 푼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연립 방정식을 푼다라는 거는 동시에 만족하는 x, y 값을 구한다라는 얘긴데, 근데 이게 지금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각각. 그러니까 결국 얘는 1차 함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이제 y는으로 바꿔주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고 얘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9니까 둘 다 1차 함수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걸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냥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거야. 동시에 만족하는 x, y를 찾는 거. 근데 이거를 함수 쪽으로 생각하면 두 그래프에 뭘 찾는 거냐면 교점을 찾는 거랑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 만족하는 x, y라는 건 결국 이 직선이 지나는 점이라는 얘기잖아. 그리고 얘 만족하는 x, y라는 것도 마찬가지 얘가 지나는 점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얘도 지나고 얘도 지난다는 얘기니까 결국 그 점은 이 두 1차 함수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지. 이해하냐고 말이지? 이해 안 돼? 이해 안 돼? 다시 잘 봐. 요거는 연립 1차, 그러니까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잖아. 요거는, 맞지? 이건 너네가 앞에서 배운 그 연립 방정식 단원에서 나왔던 내용이지. 그치? 거기서는 이제 이 연립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거는 위에 있는 식과 밑에 있는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 y 값을 구하는 게 연립 방정식을 푼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해를 구한다라는 게. 맞지? 근데 그 말을 지금 여기에 지금 이 내용을 그 내용이랑 같이 접목을 시켰을 때는 지금 이 식을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고 얘를 이렇게 표현한 게 1차 함수라고 한다며.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두 놈의 식은 같은 식인 거야, 이제. 같은 식이라는 걸 안 거야, 이제.
전에는 이거 따로 그냥 이거 따로였는데 1차 함수 따로 연립 방정식 따로 뭐 이런 거였는데 근데 그러니까 완전 따로따로였는데 근데 이제 요거를 정리를 했을 때 y에 대해서 정리를 했을 때 이런 식이 나오니까 얘는 1차 함수식이잖아. 맞아? 이해 안 되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지. 맞아? 그 이걸 y에 대해서 풀어주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아니야? 그럼 이걸 뭐라 불러? 얘를 1차 뭐라 그래? 함수라고 그러잖아. 맞아? 그러니까 표현하는 거에 따라 그냥 이름이 바뀌는 것 뿐이라고. 결국 이 식이랑 이 식은 같은 식이라고. 똑같은 식이라고. 됐어? 됐지?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걸 지금 이 둘이 같은 식이라는 걸 지금 여기서 배운 거야. 지금 이 단원에서. 근데 우리가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연립방정식이라는 단원을 다시 생각했을 때 연립방정식을 푼다라는 거는 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을 푼다라는 거는 이 식과 이 밑에 있는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 y 값을 찾는 작업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해를 찾는 작업이란 말이야. 이걸 푼다라는 거는. 맞지? 근데 지금 이 식이랑 이 식을 이렇게 표현하면은 얘는 1차 함수의 식이잖아. 그러니까 요거랑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이랑 1차 함수는 같은 식이라며. 맞아? 그러면 여기서 연립 방정식을 푼다라는 거는 이 x, y를 찾는 건데 이 의미를 이렇게 1차 함수 쪽에 가서 의미를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단순히 x, y를 찾는 거였고 여기서 이제 1차 함수로 바꿔서 여기서의 의미를 찾아봤을 때는 이걸 만족하는 x, y라는 거는 결국 이제 얘가 지나는 점의 좌표를 얘기하는 거잖아. 맞아? 그리고 마찬가지 얘를 만족하는 x, y라는 것도 똑같이 얘가 지나는 점의 좌표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요 6,-3 이거의 해가 6,-3인데 근데 이 6,-3이라는 건 이 함수가 지나는 점이기도 하고 밑에 있는 이 함수가 지나는 점이기도 하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이 두 직선의 교점이 6,-3이라는 얘기잖아. 이해하냐 어머니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연립방정식에선 단순히 이 식과 이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 y를 찾는 게 연립방정식을 푼다라는 의미인데 근데 이걸 함수로 가져왔을 때는 함수의 식으로 의미를 찾았을 때는 그러니까 이 함수의 식에서는 이 식과 이 식의 교점 좌표를 찾는 게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라고. 이해하냐? 됐어, 뭔 말이지? 되지? 그러니까 봐봐. 요 그래프를,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맞지? 그럼 이거를 이제 함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식이 나온단 말이야? 맞아? 그럼 이거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대충 한번 그려볼게. 대충 그리면 이렇게 나오네. 3하고 마이너스 4 이렇게. 첫 번째 식의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 그 다음 두 번째 식의 그래프는 9에다가 이게 좀 높네. 2분의 9면 이게 마이너스 3이 아니지. 플러스 3이지. 2분의 9면 4.5인가? 4.5 이렇게 나와. 맞냐? 맞는데? 잠깐만. 4.5. 그렇지. 4.5. 그렇지.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자, 요걸 1번이라고 하고, 요 밑에 걸 2번이라고 하면, 얘가 1번이고 얘 2번이란 말이야. 대충 그리면.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요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지금 6이랑 마이너스 3이 나왔잖아. x가 6 나오고 y가 마이너스 3 나왔잖아. 맞아? 그럼 이거를 이제 1차 함수 쪽으로 가서 해석을 해보면 여기 지금 1번 그래프랑 2번 그래프가 만나는 이 점의 좌표 있지 이거. 이 점의 좌표가 6,-3이라는 뜻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이 여기서는 이제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식의 형태에 따라서 그냥 해석이 좀 다른 것 뿐이야. 요렇게 식으로 그러니까 식이 요렇게 나왔을 때는 그냥 단순히 그냥 요 위에 있는 식과 밑에 있는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 y 값을 찾는 거고 연립방정식을 푼다라는 거는 그지? 요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1차 함수로 가져왔을 때는 해석이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 y를 찾는다라는 그 말이 요 1차 함수로 왔을 때는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는 거다라는, 그러니까 교점을 찾는 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해석이 조금 다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교점 찾는 거고, 여기서는 그냥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 y를 찾는 거고. 근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같은 말이긴 해. 같은 말인데, 같은 의미인데, 근데 이제 요렇게 나오냐, 요렇게 나오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좀 말이 좀 달라지는 거지. 이해하냐, 말인지?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었다고 생각하면 돼. 같은 내용. 그러니까 결국 교점 찾으려면 둘이 연립을 하라는 얘기야. 둘이 연립해서 x, y 값 찾으라고. 그런 말이야. 돼서? 됐지? 그래서 이거에 아이고, 여기 또 있구나. 여기 밑에 있네. 그래서 요거 먼저 얘기를 좀 할게. 지금 여기 보면 그 다음 장에 보면 여기 그림 요렇게 나와있지, 지금 요거. 요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위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요 왼쪽에 보면 요건 연립방정식이잖아, 그지? 우리 앞에서 배웠던 연립방정식이야. 요거의 해가 이제 x는 m이고 y는 n이라고 했을 때 그냥 이거 단순히 그냥 이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는 그냥 x, y가 각각 mn으로 해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걸 이제 1차 함수로 갔을 때는 요 위에 있는 식도 1차 함수고 밑에 있는 식도 1차 함수니까 요 두 직선의 교점이 m, n이다 라는 걸로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 그림으로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3,2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교점 좌표가 3,2야.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이 두 직선을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x값이 3이고 y값이 2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된다는 얘기지. 됐어? 오케이.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축의 평행한 그래프의 방정식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축에 평행하거나 또는 수직인 직선의 식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일단 첫 번째는 이런 거야. x축에 평행하다고 해볼게. x축에 평행한 직선. 그러니까 자, x축 이렇게 있고 y축 이렇게 되보자. 자, 예를 들어서 3,1을 지나는 직선이 있다 해볼게. 여기 있는 3,1. 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x축이랑 평행한 직선이래. 이 점을 지나면서 x축이랑 평행한 직선이래.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대충 이렇게 그릴 수 있지. 맞아?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맞지? 그럼 이 직선의 식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 y는 1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 그냥 대충 그냥 뭐 좀 그냥 해석을 조금 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지금 x값이 0일 때 y가 얼마야? 이 그래프는? 요 그래프, 요 노란색 그래프. x가 0일 때 y값이 얼마야? 응? x가 0일 때 y값이 얼마지? x가 0일 때 y가 얼마야? 쉣! 1이지. 여기. x가 3일 때 y가 얼마야? 1이지. 쉣! 야, 니네 이렇게 해서 이걸 좌표를 읽을 줄 몰라 이거? 이렇게 있잖아. 그래프 그러니까 x가 1이라고 하면은 그걸 이제 그래프가 있는 쪽으로 따라가서 거기 딱 잡고 거기 딱 그 그래프랑 만났을 때 거기서 이제 저 왼쪽으로 이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수직으로 이렇게 가서 이제 y 값을 읽잖아 이렇게. 그래서 여기 좌표를 우리가 뭐라 그래? 1,3이라고 하잖아.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3에서 그래프가 당연히 위에 있으니까 위쪽으로 갈 거 아니야? 쭉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프랑 만났어.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y 값을 읽으면 되잖아. 그지? 그럼 3,1이라는 거 아니야? 얘 지금 x가 3일 때 y가 1이라는 얘기 아니야? 맞지?
그 0일 때도 마찬가지 쭉 올라가면은 여기잖아. 그럼 1이잖아, 1. 그럼 x가 2일 때는 얼마야? 1이지, 똑같이. 쭉 올라가면 1이지. x가 1일 때는 1이지. 마이너스 1일 때는 1이지. 그러니까 x 값이 뭐든 간에 y가 다 뭐야? 1이라는 얘기지, 1. 그래서 y는 1. 그냥 해석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럼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잖아. 맞지? 이때 여기서 a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이 나오려면 a 값이 얼마가 돼야 돼? 요런 식이 나오려면 y는 1 이렇게 나오려면 a는 0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a가 0이고 b가 0이 아닐 때. 오케이? a가 0이 돼야 x가 없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b가 0 되면은 y도 없어지니까 말이 안 되지. 그지? 그래서 a가 0이면서 b가 0이 아닐 때 이런 식이 나온다고. 이렇게 x축과 평행한 식이. 이해하냐 뭔 말인지? 그리고 이 x축과 평행한 이 식은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 쓸 수 있지. y축에는 뭐 한다고 할 수 있어? y축에? y축으로 봤을 때 수직이지, 수직.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x축이랑 평행하다라는 거랑 y축의 수직이다라는 건 같은 말이야. 이해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는 x축의 수직. x축의 수직인 직선은 어떻게 생겼냐면, 자, x축 여기 있고 y축 이렇게 있을 때, 자, 만약에 이번에는 이거 똑같이 해볼까? 3,1을 지난다고 해보자. 자, 3,1을 지나는 직선이 이번에는 x축과 수직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잖아. 가자. 그럼 이 식은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x는 3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이것도 좀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 y가 1일 때 x값은 3이지. 그치? y가 0일 때 x값이 3이지. 맞지? y가 2일 때도 얼마야? x값은 3이잖아. 거꾸로 가는 거지. x에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y로 가는데 거꾸로 y가 얼마일 때 x가 이렇게 찾아보면 얘는 y가 뭐가 되든 간에 x가 항상 3이지. 그래서 x는 3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럼 이거는 마찬가지로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 형태에서 a가 뭐가 되고 b가 뭐가 될 때 얘는 이런 식이 나오려면 거꾸로 a가 0이 되면 안 되고 그리고 b가 0일 때 그때 이런 식이 나오는 거지. 이해하냐 뭔 말인지? 그러니까 이들아 b가 0이고 그러니까 b가 0이면 a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 그리고 이거 다 넘기면 x는 뭔데? c 이항하고 a 나눠주면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x는 어떤 상수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이해하냐? 그러니까 이건 내가 3이랑 1 이렇게 쓴 건 내가 그냥 예시를 든 거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나올 때 a가 0이 아니면서 b가 0일 때는 이렇게 x축과 수직인 직선이 나온다고. 됐어? 이해하지? 그럼 x축의 수직이라는 건 y축으로 봤을 때는 뭐야? y축이랑은 무슨 관계야? 요거 y축이랑 무슨 관계야? 평행이잖아, 평행. y축에는 평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됐냐? 같은 말이야 이것도 지금. 맞지? 그러니까 요 두 개 같은 말이고 요 두 개 같은 말인데 이게 이제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어.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만약에 x축에 평행한 직선이 1,3을 지나고 그 다음 x축에 수직인 직선이 마이너스 2,5를 지나네. 이때 이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럼 그 교점이 몇 컴마 몇일 것 같아? 너무 심했나? x축의 평행한 직선 잘 봐. x축의 평행한 직선은 이렇게 생겼지. 맞아? y는 어떤 상수로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지금 얘는 아까 얘기했던 것대로 생각해보면 x가 3일 때도 1이고 y가 1이고 x가 2일 때도 y가 1이고 1일 때도 y가 1이잖아. 맞아? 그렇다는 얘기는 y 값이 항상 일정하게 1로 나온다는 얘기지. 맞냐? 그러니까 x축이랑 평행한 직선은 y 값이 항상 일정하게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하지? 그럼 얘가 지금 x축에 평행한 게 1,3을 지난대. 그럼 이거는 식을 뭐라고 쓰면 돼? y는 3. y가 계속 일정하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y는 3을 쓰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냐 말이지? 그럼 얘는 x축의 수직인 직선이 마이너스 2,5를 지난대. 그럼 얘는 뭐가 일정해? x가 일정하니까 x가 똑같이 계속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x는 마이너스 2겠지. 됐어? 그럼 이 두 놈의 교점은 뭐야? x는 계속 마이너스 2만 나오고 y는 계속 3만 나와. 그럼 두 놈의 교점은 뭐야? 마이너스 2,3이겠지.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고. 문제에서. 이해하냐고 말이지? 그래요. 이게 이제 평행이랑 수직,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앞에서 배웠을 텐데, 근데 이제 연립방정식의 해랑 같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아이고, 59분이네, 벌써? 빨리 얘기하고 끝낼게. 요것만 얘기하고 끝낼게. 일단, 우리 앞에서 배웠지?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이런 경우지. 맞아? 이건 결국 해가 한 쌍만 나온다는 얘기지. 해가. 맞지? 해가 한 쌍만 나온다는 얘기야. 왜냐면 교점이 하나니까. 맞지? 그 다음에 일치한다는 거는 뭐야? 둘이 포개진다는 얘기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는 얘기야. 맞지? 교점이 계속 많잖아. 그 다음에 평행하다는 건 이렇게 만나지 않는 경우니까. 맞지? 교점이 없다는 얘기지. 해가 없다는 얘기지. 이해하지?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이랑 같이 이제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야. 위치관계랑. 됐지? 가자. 여기까지 할게.